출중한 외모와 훤칠한 신체 조건에서 나오는 아우라, 그것을 바탕으로 던지는 그의 피칭은 기록과 성적을 막론하고 많은 야구 팬들의 이목을 끌었고, 짧았던 활약 탓에 더욱 안타까움이 남는 이 선수는 바로 이대훈 선수입니다. 은퇴 후 불꽃 야구에서 맹활약 중인 이대훈 선수의 선수 시절은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07년 군산 상고와의 청룡기 고교대회에서 삼진 12개를 솎아내며 위력적인 투구를 보여주었던 고등학교 시절 이대훈 선수는 당시 이런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어려서부터 박찬호 선수의 투구를 보며 자랐습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저도 언젠가는 뛰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3년 내에 꼭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겠습니다. 이렇게 당찬 포부를 밝혔던 이대훈 선수는 졸업 후 잠재력을 인정받아 계약금 81만 달러로 시카고 컵스에 입단하게 됩니다. 당시 이대훈을 스카우했던 윌슨 스카우터는 지난달 대통령배 대회 때부터 이대훈을 눈여겨봤다. 빠른 볼을 던지고 슬라이더 등 변화구도 수준급이다. 어느 나라를 돌아봐도 이 또래의 이대훈만큼 공을 뿌리는 선수가 없다며 영입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미국에 도착한 이대훈 선수는 2008년 4월 5일 싱글 A에서 캔자스시티 산하 마이너 팀을 상대로 데뷔전을 가졌고 5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첫 승을 신고하며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즌 중반에 적응에 실패한 탓인지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재활에 전념해야 했지만 빠른 회복 능력을 보여주며 2달 만에 복귀에 성공하였고, 데뷔 시즌을 10경기 1.80의 평균 자책점으로 마무리했으며 피홈런은 단 1개도 허용하지 않는 등 꽤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리치 반바드 투수 코치는 전반기에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스프링 캠프부터 서클 체인지업은 메이저리그급 수준이었고 직구의 위력도 95마일을 던질 만큼 뛰어나며 커브의 각도도 스프링 캠프에 비해 향상됐다고 그를 치켜세웠습니다. 더 높아진 기대치로 마이너리그 2년차를 맞이한 이대훈 선수는 수술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시즌 중반에 발생했던 팔꿈치 통증이 재발하였고 MRI 촬영 결과 상태가 더 악화되어 수술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대훈 선수는 데뷔 첫 해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 수술 받은 뒤 재활 훈련을 열심히 해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라고 말하며 수술 후에 더 나아질 모습을 기약했습니다. 그렇게 2009년은 수술과 재활에만 집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10년을 맞이한 이대훈 선수는 오랜 재활을 끝내고 오랜만에 마운드에 올라서는데요. 그런데 시즌에 들어서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강력한 구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구력이 좋은 편이었던 이대훈 선수가 시즌 초반 컨트롤에 난항을 겪은 것인데요. 스트라이크보다 존을 벗어나는 볼들이 더 많았고 수차례 크게 벗어나는 폭투를 보여주는 등 혹여나 스티브 블레스 증후군에 걸린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들게 했습니다. 이른바 입스라고 불렸던 이 증상은 투수에겐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증상이었는데요. 당시 이대훈은 이러한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정말 신기했다. 포수 밑만 보고 그냥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만 보고 던져도 공이 하늘로 향하거나 땅으로 꽂혔다. 조급해진 마음에 이대훈 선수는 정통파였던 자신의 투구폼을 바꿔 3쿼터처럼 팔의 각도를 내리며 오로지 컨트롤을 잡는 데 집중했으며 그 결과 제구력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바뀐 투구 메커니즘 때문이었는지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며 연쇄작용하는 악순환을 경험합니다. 이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투구 메커니즘을 정립하는 과정을 밟았고 2014년이 되어서야 메이저리그 바로 전 단계인 트리플 A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2014년 7월 6일 트리플 A에 도착하여 맞은 2경기를 모두 6이닝 무실점으로 출발하며 좋은 스타트를 보였고 9경기 3승 2패, 평균 자책점 3.75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당시 2014년에 이대훈 선수는 어느덧 25살에 접어들며 젊다는 것에 대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프로리그에 데뷔하여 본인의 프로 커리어를 시작해야 한다는 압박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죠. 당장 다음 해인 2015년에도 빅리그 데뷔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대훈 선수는 일본에서 건너온 한 소식을 접하는데요. 바로 지바롯데 마린스의 러브콜이었습니다. 당시 지바롯데는 FA 자격을 얻어 이적이 유력한 에이스 나루세 요시히사의 공백을 이대훈으로 메운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2014년 팀 평균 자책점은 4.14로 리그에서 꼴찌를 기록했기 때문에 선발투수 보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바롯데의 구단 관계자는 이대훈 선수를 두고 속구뿐만 아니라 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변화구 구종도 풍부하다. 그의 피칭 스타일은 NPB에 잘 녹아들 것이다. 또한 이대훈의 잠재 능력은 물론이고 한류 스텝 뺨치는 달콤한 마스크의 소유자이다. 상당한 미남으로 여성 팬으로부터 확실히 인기가 많을 것이며 마린 스타디움을 본인의 무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투수적인 능력과 마케팅 면에서의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이 러브콜에 응한 이대훈은 2014년 12월 25일 연봉 5,400만엔의 1년 계약을 맺음으로써 7년에 달했던 마이너리그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여 첫 시즌에 들어선 이대훈 선수는 첫 9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출전하여 타선의 도움을 받아 6승 1패를 기록했지만 리그에 적응을 하지 못한 탓인지 제구의 난조를 보였고 이 기간 동안 평균 자책점 5.03을 기록하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바롯데 감독이었던 이토 스토모는 그를 불펜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당시 감독은 이대은은 선발 등판을 할 때마다 신기할 정도로 타선의 지원을 받아 많은 승수를 기록했지만 가면 갈수록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는 모습에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의 직구는 150km를 동반한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에 현재 빈약한 불펜진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대은은 중간 개투진으로 나서며 선발 보직보다는 더 어울리는 옷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7회에 등판하여 8회와 9회를 책임지는 등 필승조인 동시에 멀티 이닝을 소화하며 팀이 2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또한 최종 성적은 9승 9패 3.8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대체로 투고타자 양상을 보이는 일본 야구에서 뛰어난 성적까지는 아니었지만 시즌 초반의 부진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페이스를 찾았다는 것에 만족한 시즌이었죠. 시즌이 끝나고 그토록 기다렸던 태극마크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이너리그 시절부터 여러 차례 국가대표로서 등판하는 것을 꿈꿨던 이대은은 2015년 11월 8일에 개최된 WBSC 프리미어 12대회에서 김인식 감독의 부름을 받은 것이었죠. 당시 기대를 받았던 박정훈과 유희관이 명단에서 제외됐고 해외 진출 선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은이 최종 28인에 포함된 것에 대한 말이 많았는데요. 이대은이 명단에 부름을 받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한 정통파 선발 투수라는 점입니다. 윤석민이 부상으로 인해 참가하지 못하면서 정통파 투수는 윤성환 선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두 번째 이유로는 해당 대회는 일본과 대만의 공동 개최로 진행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조별리그 첫 경기와 최종 결선 토너먼트 결승전이 각각 삿포로돔과 도쿄돔에서 열렸는데 일본 모드에서 뛰고 있는 이대은이 아무래도 환경에서 적응하는 데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프리미어 12를 통해 이대은 선수는 특이한 알파벳을 선보이며 한국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조별 경기 베네수엘라전에서 5이닝 6피안타 2실점을 통해 승리 투수가 되었으며 준결승전에서는 일본을 만나 당시 정말 회자가 되었던 오타니와의 선발 맞대결을 가졌는데요. 제구 난조와 심판 스트라이크 존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3회까지 아슬아슬하게 막아냈지만 수비의 실책으로 4회에 무너지면서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 9회 초 타자들의 방망이로 경기를 뒤집는 기적을 맞이했고 한국팀은 결승전에서 미국 또한 무너뜨리며 프리미어 12대회 초대 우승이라는 쾌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2016년 NPB에서 두 번째 시즌을 보내게 된 이대은은 시즌 첫 경기부터 제구 난조를 동반한 부진을 보이면서 시즌 대부분을 2군에서 보내게 됩니다. 당시 이대은은 마운드에 올라서면 제구를 비롯하며 뭐 하나 되는 게 없는 시즌이었다며 자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시즌을 끝으로 일본에서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뒤 어느덧 27살이는 나이가 된 이대은은 군복무 해결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2017년에는 WBC의 대표팀으로 발탁됐으나 1라운드에서 탈락되면서 일찍 복귀를 하였고 픽처스 리그에 등판하며 프로 입성 후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투구를 펼쳤습니다. 그의 이대은은 19경기 중 14경기를 선발로 등판하며 7승 3패, 평균 자책점 2.93을 기록했으며 한국 야구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8년 전역을 앞둔 이대은 선수는 선택의 기로를 맞이합니다. KBO 신인 2차 지명 드래프트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 또는 미국에 재도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당시 2차 드래프트의 1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던 KT는 이대은을 찜하고 있었는데요. KT 운영팀 고위 관계자는 150km 이상을 던지는 국가대표 우한 파이어볼러를 놓칠 수 없다. 올 시즌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내년 이대은이 KT의 기대대로 선발진 한 자리를 꿰찬다면 고영포와 이대은으로 구성된 수준급 토종 원투펀치를 내세울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이대은이 드래프트에 참가하기를 원했으며 당시 이대은 선수의 에이전트였던 스포츠 인텔리전스 김동욱 대표를 직접 만나면서까지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8월 9일 이대은은 고민 끝에 신인 2차 지명 참가를 결정하였고 30살이라는 나이로 KBO에 입성합니다. 예상대로 주어진 임무는 선발 투수였습니다. 3월 26일 NC와의 경기에서 첫 선발 등판한 이대은은 1회부터 박성민에게 솔로 홈런을 맞았고 이후 베탄코트에게 3점 홈런, 모창민에게 솔로 홈런 등 실망스러운 KBO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이후 거듭된 경기에서 연속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시즌 전에 있었던 팬들의 기대는 예상치 못한 부진에 의아한 반응으로 돌아섰습니다. 5월 16일 이대은 선수는 6이닝 1실점으로 첫 승을 신고하지만 당시 기록은 평균 자책점 5.88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치였는데요. 결국 이강철 감독은 이대은 선수를 불펜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구원투수로 보직을 변경한 이대은 선수는 일본에서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요. 중간에서 멀티이닝을 맡으며 본인의 페이스를 찾아갔고 6월 23일 NC와의 경기에서 KBO 통산 첫 세이브를 기록한 뒤 이를 기점으로 팀의 마무리 투수를 맡으며 최종 17세이브와 불펜에서의 평균 자책점 2.41을 기록하며 KBO에서의 첫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반쪽짜리 성공을 거둔 시즌이었지만 이승용 단장을 비롯한 KT는 이대현의 연봉을 인상시키며 그에 대한 신임을 표했습니다. 그렇게 이듬해인 2020년을 맞이한 이대현 선수는 그 신임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마이너리그 때부터 지속됐던 본인의 단점인 제구력 문제가 심화되기 시작했고 그해 바뀐 공인구의 반발력 또한 한몫하여 장타를 많이 헌납하기도 했으며 6월에는 허리 통증으로 말소하는 등 KT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최종 기록은 20경기에 나와 5.83의 평균 자책점으로 마무리했으며 시즌 종료 후 오른쪽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는 등 가장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시즌 초반을 재활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했고 6월이 되어서야 복귀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6월 말부터 불펜진에 가담하여 31경기에 나와 3.48의 평균 자책점과 9개의 홀드로 KT 위즈가 정규 시즌 1위를 하는 데 도움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을 만나 4연승을 거두며 창단 첫 우승을 만끽했고 비록 이대현 선수는 한국 시리즈에서의 등판 기회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엔트리 멤버로서 함께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성공적인 재활 이후 KT 위즈에 입단한 이래 만족할 만한 성적과 통합 우승을 달성했던 이대현 선수는 다음 시즌인 2022 시즌을 준비하는 듯 보였는데요. 그런데 2022년 1월 13일 팬들에게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1년 시즌을 끝으로 이대현 선수의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이었죠. 다음은 현역 은퇴 선언 당시의 말입니다. KBO에서의 시작한 첫 시즌 이후 지금까지 부상으로 팬들과 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개인적으로는 팀 우승에 보탬이 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팀의 보탬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구단과 상의 끝에 야구선수 인생을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어떠한 징조도 없이 갑작스러운 발표였기에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죠. 아직 보여줄 것이 많다고 생각했던 시점에서의 이른 은퇴였기에 그 아쉬움은 더욱 컸습니다. 일부 팬들 사이에선 일본에서 받던 고액 연봉과 비교해 KBO 리그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진 대우에 회의감을 느낀 것은 아니냐는 추측과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대현 선수는 무엇보다 KT 위즈의 1라운드 지명이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제대로 된 활약 없이 은퇴한 것에 대하여 위즈 팬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은퇴는 팬들에게 수많은 물음과 아쉬움을 남긴 채 야구 인생을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시원시원한 피칭 스타일과 이목을 끌었던 그의 비주얼은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팬들의 시선을 주목시켰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컸던 만큼 너무나도 짧았던 선수 생활과 아쉬운 성적은 때때로 비판의 목소리로 돌아오기도 했죠. 선수로서의 이대현은 짧은 시간이었기에 더 아쉬웠고 화려한 기대 속에서 다 펼치지 못한 재능은 지금도 팬들의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아있습니다. 돌연 은퇴 선언으로 인한 팬들의 충격은 이 선수가 남긴 것이 기록 위에 뭔가가 있었음을 얘기하듯 한소년의 가능성과 아쉬움이 담겨있는 이대현 선수의 야구 인생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